8강은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의 그래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절대값의 성질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1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만약 학습이 안 된 학생은 방정식과 부등식 1강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값 떼는 방법. 자, 다 다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성질. 자, 5가지 여러분 다 방정식, 부등식 1강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첫 번째는 절대값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이 2개 포함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절대값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적을 때 이렇게 갈라서 없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벗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y x-2 플러스 1, 다시 얘기하면 x-1이라는 직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x-2가 0보다 적을 때예요. 이때는 x가 2보다 적을 때죠. 이때 자, 절대값 안이 음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차고 벗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면상으로 자, 우리가 옮겨서 우리 시야를 옮겨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 x-1이라는 기울기가 양인 직선이죠.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선 이렇게만 그려주셔요. 이쪽은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그릴 필요 없어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래서 이거는 y x-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2보다 적을 때는 말이죠. 여기다 2를 넣으면 역시 1 나오고 y축 절편은 3이잖아요.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여기에 3이죠. 그래서 이제 직선을 그려주시면은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는군요. 그죠? 자,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 있죠. 요게 y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요 점을 꺾인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꺾인 점의 좌표가 2,1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꺾인 점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절대값 안이 제로에서 꺾인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꺾인 점을 알고자 하면은 그래프 그리기 전에 자, x좌표 2에서 꺾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그냥 집어넣으면 y좌표가 1이 나와서 꺾인 점을 그래프 그리기 전에 쉽게 얻어나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한번 지우고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값을 2개 포함하고 있죠. 자, 첫 번째에서 꺾인 점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래프 그리기 전에 꺾인 점부터 알아볼까요? 절대값 안이 제로에서 꺾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x좌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여기다 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이건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지요. 그래서 자, 꺾인 점 미리 하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요한이 제로에서 꺾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x좌표 3이 되겠고요. 3 여기다 놓으면 제로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5의 절대값 5니까 그래프 그리기도 전에 우리는 꺾인 점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하고 분명히 첫 번째 문제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절대값을 없애야 되니까 자, 요한이 제로 되는 점이 마이너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이 제로 되는 점이 3이니까 범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자, 우리는 절대값을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을 때 이때부터 알아보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3 같은 거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 넣어보고 여기다 넣어보면 절대값 아니 모두 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차고 벗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벗어지는군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죠. 요거랑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만 남죠. 마이너스 2하고 요게 플러스 3이니까 요와 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3, 요번 범위에 있을 때입니다. 요런 범위에 있을 때. 자, 이때는 중간에 값 0 같은 거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 0 넣어보면 요거는 자, 절대값 안이 양이니까 그냥 벗어지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값 하나 집어넣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넣어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차고 벗어지는군요. 그래서 이것은 y = 5라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떨어지면서 5가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x가 3보다 클 때 이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3보다 클 때 이때는 자, 뭐 4 같은 거 한번 넣어보세요. 절대값 아니 모두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하, 절대값이 그대로 벗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x-1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우리는 자, 평면상으로 자, 자리를 옮겨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자, 이게 지금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5가 돼요. 그래서 1, 2, 3, 4, 5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직선은 다른 건 그릴 필요 없죠. 여기까지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 5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상수 함수로군요. 그래서 요거는 자 보세요. 3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1, 2, 3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때까지 자 이렇게 상수함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상수함수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역시 5가 나와서 자 직선은 다음과 같이 자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y = 2x-1이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잘못 썼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y = 이게 2x-1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은 y = 5였다는 거 다시 한번 자 표기해 주시고요. 꺾인 점은 뭐 아까 우리가 다 구했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꺾인 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2개짜리 들어있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3개 들어있는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범위가 4개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이 제로 되는 점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이 제로 되는 점 1이죠. 그 다음에 요한이 제로 되는 점 3 이렇게 돼서 요거보다 적을 때 자, 요 범위, 자, 이거보다 큰 범위 이렇게 해서 4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여기서 그래프 개형을 구하라 하는 게 아니고 최소값만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꺾인 점만 알면 우리가 이것은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어요. 꺾인 점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요한이 제로에서 꺾인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로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절대값 계산하면 8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꺾인 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꺾인 점은 요한이 제로에서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이죠. 여기다 1 넣고 여기 1 넣고 여기다 1 넣고 셈해 보세요. 5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꺾인 점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 꺾인 점이죠. 자, x좌표 3이죠. 자, 3 집어넣으면 제로.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3 넣고 계산하면 7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3,7에서 꺾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최소값을 조금 성급하게 결정해도 됩니다. 그래프 개형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8이라는 점에서 하나 꺾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8이거든요.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꺾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5거든요. 그래서 1,5에서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3,7에서 꺾여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프 개형 구하라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최소값은 5일 것이다고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선, 그다음에 이렇게 직선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은 x 이퀄 1에서 최소값 5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꺾인 점을 미리 알면 이렇게 최소값 구하는데 시간을 좀 단축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맞춰지는 대로 여러분은 범위 이렇게 네 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말이죠.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서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면서 8강을 보내겠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를 키워보도록 하죠. 정역이 제시되면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ht라 했을 때 ht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꺾인 점 미리 알아보자 그랬죠? 그럼 x좌표 t에서 꺾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꺾인 점의 x좌표를 지금 모르고 있네요. fx의. 그리고 정역은 요거니까 보세요. 0하고 2 요 구간, 폐구간 요 구간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fx가 y = 1 꺾인 점의 y좌표는 알고 있고 꺾인 점의 x좌표를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 y = 1이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꺾인 점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아는데 이 t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t를 자꾸 움직여 봐야 되겠죠. 요 구간에서만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고요. 그래서 t가 만약에 0보다 만약에 적다 그러면은 직선이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보지 마세요. 여기 정역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만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바라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갔습니까? 0에서 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서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이 t가 말이죠. 요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요 구간에서 최소값이 여기서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t 값이. 그 다음에 또 한번 색깔을 바꿔보죠. 그래서 여기 적겠습니다. t가 0, 그죠? 그 다음에 요런 구간에 있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요런 구간에 있을 때는 요 꺾인 점, 여기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t가 만약에 2보다 클 때, t가 2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다른 데 바라보면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만 바라다 봐야 돼요. 이때는 최소값이 2에서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t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네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t가 0보다 적을 때는 지금 봤지만 이런 경우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최소값 요 0에서 갖는다 그랬어요. 요 구간에서만 보는 거라 그랬죠.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소값이 0에서 가지니까 요게 F0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0이 최소값인데 최소값을 HT라 이렇게 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문제에서. 그래서 HT는 F0이니까 여기다 0을 넣어 주시면은 4배에 얼마가 될까요? 0-t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t가 음수일 때니까 요거 이제 양이 되겠죠? 0은 뭐 세만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t는 양이 되니까 그냥 벗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절대값이. 그래서 말이죠.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t가 0, 2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자, 보세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얼마든지 좋습니다. 요 구간에서 최소값은 여기서 갔거든요. 꼭지점에 X좌표가 T인 경우에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최소값, 자, 우리 최소값을 HT라 두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최소값이 T에서 가져요, 그냥. 그 T 자기 자신에서 갖는단 말이에요, 여기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꼭점에서, 우리가 꺾인 점에서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FT는, 자, 여기다 T를 집어넣어 주니까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클 때, 자, 그런 경우는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갔습니까? 자,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이 2에서 갖는 거예요. 근데 최소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HT라 했으니까 HT 이것은 자, F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주니까 4배에 2-t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t가 2보다 크니까 자 보세요. 여기 2보다 크니까 요 안이 음수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차고 벗어지니까 이것은 t-2로 벗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t 그죠?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 자, HT, 최소값 HT는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나눠줘야 됩니다. T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소값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HT를 구분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조금 어려웠을 텐데 fx만 주목하시면 돼요. 꺾인 점하고 그 다음에 정역. 여러분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자,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꺾인 점도 알아보면서 아주 좋은 공부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배웠던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자, 절대값 안을 제로로 만들어 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위 두 개로 나눴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절대값 안을 제로로 만들어 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위 몇 개? 세 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범위가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절대값이 세 개 들어있다 그러면 범위 네 개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설명을 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했죠? 꺾인 점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에 관한 공부,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리는 공부를 더 하게 되는데, 자, 9강에서 다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자,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